요소 두 번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 선생님도 오셨네요. 자, 네 가지 중 이제 두 번째 요소, 형태인데요. 잘 보이시죠? 뭐 이상한 게 또 뜨긴 했는데. 공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창호 이동하십시오. 해볼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이상한 게 떠가지고. 음. 자, 이제 디자인 요소 두 번째 형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형태는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우리가 점은 사실은 뺐다고 했죠. 그래서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이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모여 만들어진 원, 사각형, 타원형 등의 평면형이 부피를 가지면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거, 그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옷 같은 거 입으면 옷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이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에서의 형태는 구조적 또는 장식적으로 디자인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구조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옷이 가지고 있는 특정 모양. 그래서 그 옷을 입었을 때 내 몸매, 어떻게 보면 나의 입은 착용 완성 컷의 그 실루엣을 결정하는 것이 구조적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장식적 디자인은 이제 그 옷에 들어가는 디테일이나 트리밍들이 있겠죠. 장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표현이 되면서 의복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패션 디자인에서 형태는 구조적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장식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약간 들을 수 있는 생각이 있겠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 왜 패션 디자인에 대해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디네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일단 그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들을 기본 개념이라고 이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이러한 어떤 원리와 요소들이 결합시켜져서 각각 살펴보고자 하는 코디네이션의 방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고 있거든요. 연결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옷에 국한시켜져서 어떻게 보면 그 요소들이 설명이 되어지고는 있지만 각각이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 무늬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실루엣일 수도 있고,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마다의 특정 재료? 그러니까 소재?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등등등 이러한 어떤 상식적인 원리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체적인 어떤 토탈 코디네이션을 하시는 데에 상식적인 그 재료들이 분명 될 겁니다. 표현하고자 할 때. 그래서, 어,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찌됐든 또 우리 과목의 목표는 토탈 코디네이션이에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잘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서 어울릴 수 있는 그 방향성에 찾아가는 안목과 방법들을 익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아까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뭐 특정, 선의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 준다. 이런 좀 기본 상식들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게 꼭 옷에서만 표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네일 아트를 할 때에도 그 네일 아트에서 무늬를 표현하고자 할 때도 그 어떤 선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 눈썹의 모양, 그리고 뭐 아이라인을 길게 이렇게 날렵한 선 느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웃는 상의 반달 모양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뭐 커트를 하는데 그 커트의 그 완성된 형태의 모양이 약간 직선적인 스트레이트한 느낌을 표현을 할 것이냐, 보이는 웨이브, 곡선의 느낌을 표현할 것이냐, 뭐 이런 분위기도 다 연관성, 상식적인 요소로 결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상식의 폭을 넓히신다라고 보시고 폭넓은 의미로 그 개념들을 일단 기본 개념들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형태는 구조적, 장식적으로 디자인에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쓸 때에는 전체적인 의복의 모양, 실루엣을 결정을 할 것이고, 장식적인 것에서 디자인으로 살펴보자면 의복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식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의복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어떤 평면의 형태를 변형하고, 왜? 사람이 입으면서 사실 의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입체감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조합하면서 원하는 이미지 또는 분위기에 따라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사실 가장 첫 번째 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형태에 대한 이해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아마 금방금방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형태에서 첫 번째 이 실루엣은, 어쨌든, 딱 입었을 때 그 형태의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의복의 모양이 또는 입었을 때 그 착용자가 딱 입었을 때 딱 이렇게 그 몸매적으로 표현되는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루엣은 음영, 윤곽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복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의복의 성격을 결정한대요. 아까 얘기했죠? 패션 이미지를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볼 거다. 그러면 뭔가 되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현할 것이냐, 그런 패션 이미지냐, 아니면 굉장히 보이쉬하고 또는 드라마틱하고 세 보이고 남성적이고 한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냐, 되게 클래식 또는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할 것이냐, 뭐 등등등 그 분위기들이 결국 의복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복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이 실루엣이겠고요. 그래서 더 상식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웃라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 이 겉의 형태, 윤곽의 모양의 형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웃라인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착용 시 나타나는 외곽선으로 의복 스타일과 패션 이미지 얘기한 거, 로맨틱 스타일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요 의복 스타일이에요. 소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재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재에 대한 조금, 대표적인 소재들은 또 알아두는 이해가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의복의 스타일과 소재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는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또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막 이렇게 딱 몸에 감기는 소재야. 얇고 감기는 소재야. 부드러운 소재야. 스판성이 있는 소재야. 그러면 막 형태가 더 적나라하게 느껴질 거고 되게 두툼하고 뭔가 이렇게 소재가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투박한 느낌이 드는 소재야. 막 모직이라든지 좀 그 부직포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수세미처럼 그런 소재. 아니면 물론 만지면 부드러울 수는 있으나 느낌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니면은 이 부피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두꺼운 느낌이 나는 막 양털 아니면 스웨터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 실루엣이 표현되는 게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붓붓할 거고, 형태가 이렇게 섬세하게 막, 인체의 곡선을 잘 따라가지 못할 거고, 스판이나 부드럽고 얇은 소재라면 잘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분명 소재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 가치관이나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면서 유행의 한 요소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 복식사 여러분 배우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복식사를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과거로부터 그 여성들이 실루엣을 의복으로 많이 표현하는 시대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에 대한 기준, 즉, 미적 가치관, 아니면 그 사회사회마다, 시대마다의 사회 경제적 요인, 이러한 것이 다 있을 텐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유행의 한 요소로 변화해져 오기 때문에 실루엣은 그러한 요소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복식사 보시면 시대마다 특정 그 일명 여자들이 입던 그 드레스가 굉장히 시대마다 다른 실루엣을 띠고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루엣의 변화 부위는 어깨선, 가슴선, 허리선, 힙선 등이 실루엣의 결정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음, 여기, 여기 부분, 몸체 부분, 여기가 실루엣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수적인 팔다리보다는 이 몸 전체의 형체가 실루엣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특히 허리선의 변화가 실루엣을 아주 다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식사에서도 오랜 기간 코르셋이 입어져 왔던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코르셋이 허리선에 대한 표현을 아주 잘 해주고, 그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드러냈겠죠. 그래서 허리선의 변화가 실루엣을 보통 많이 결정하는데 대표적인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장을 길게 또는 짧게, 또 폭을 좁게 또는 넓히는 데에 따라서도 실루엣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가 결정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허리선, 또 옷의 전반적인 기장, 그리고 면적. 어, 되게 헐렁헐렁하고 크게 했느냐, 형태를 크게 했느냐, 굉장히 슬림하고 달라붙고 최소화시키면서 했느냐, 그 폭에 따라 변화가 되겠습니다. 웨이스트, 허리선이 높게 잡혀져 있으면 하이웨이스트, 평범하면 노멀, 또 밑으로 약간 밑선으로 내려가져 있으면 로우 웨이스트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루엣은 크게 다섯 가지의 실루엣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워글래스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아워글래스는 허리를 좁게 하고 밑단으로 가면서 넓게 퍼지거나 가슴 부분이 오히려 또 넓어지니까 허리는 좁혔는데 리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냅두고 여기 가운데 좁혀서 허리선 표현해주고 아래 또 자연스럽게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입고 나면 X자형의 느낌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워글래스는 X자형이 표현되는 실루엣이다.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는 모래시계형이다. 모래시계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래시계형의 실루엣이다라고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라인, 웨이스트 라인을 강조하여 여성미를 아주 표현해 줄 수 있는 실루엣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피스와 코트류에서 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워글래스 실루엣에 또 해당하는 그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실루엣이 여섯 가지로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피티드 실루엣입니다. 피티드 실루엣은 허리를 만약에 강조를 시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밀착된 실루엣을 표현을 해줘요. 근데 허리선을 강조했는데
아래로 가면서는 그냥 타이트하게 그냥 일자로 H라인의 느낌을 가지고 가는 이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커트 부분의 폭이 좁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힙선과 다리선을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요. 일자로. 그래서 H라인 스커트가 그냥 여성들 이렇게 딱 떨어지는 테일러드 재킷에 입는 보통 한 벌짜리로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스커트 폭의 부분의 폭이 좁아지고요. 장식적인 요소는 최소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슬림하게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커트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막 이렇게 더 막 좁아진다. 그래서 치마를 이렇게 펼쳐놨는데도 허리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진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그건 또 펜슬 라인이라고 합니다. 펜슬 라인 실루엣을 띠게 해주고 그런 스커트를 펜슬 스커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분명 다양한 종류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냘픈, 호리호리한 이미지를 나타내주고요. 또는 섹시한 분위기도 자아내줍니다. 왜? 힙성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을 나타내주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프린세스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주풍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반신은 타이트하면 밑단은 자연스러운 플레어로 처리한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상반신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타이트한데, 그냥 몸매를 따라 흐르는데, 아래로 가면서 허리선을 기점으로 아래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세기 에드워드 7세와 결혼하는 알렉산드라 공주를 위해 워스라는 디자이너가 고안한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린세스 실루엣을 굉장히 사람들, 일반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줄 수 있는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용어, 유행에 구애받지 않는 꾸준한 것들을 클래식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패션 이미지 용어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활용한 그냥 무난하고 좀 심플하고 기본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 줄 수 있는 스타일을 자아내 줄 수 있는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크리놀린 실루엣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복식사 배우실 때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세스 앞서서 했던 그 실루엣보다 하반신을 플레어 양에 의해 넓어지거나 소재에 의해 종 모양으로 더 부풀려져서 표현된 실루엣이 크리놀린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핏 앤 프레어 실루엣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크리놀린 실루엣이요. 지난 패션의 이해 배울 때에도 전쟁이 막 2차 세계대전까지 막 길게 가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여성들이 그 억제된, 막 전쟁에서 막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거잖아요. 못 부릴 새가 어디 있어. 그럴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면서 오랜 시간 전쟁에 지쳐있던 여성들이 굉장히, 어,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옷이 유행을 하면서, 어, 그 반작용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걸 배우셨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디올의 뉴룩. 어,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디올이 뉴룩을 발표한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크리놀린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더 극적인, 더 풍부한 이 허리라인을 쭉 펴줬다가 푹 이렇게 종 모양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머메이드 실루엣입니다. 이너 공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커트의 단 부분, 밑단 부분에 플리츠, 플라운스, 이게 다 일종의 물결 느낌의 그 장식들이에요.
뭐 주름을 인공적으로 잡았으면 플리츠, 자연스러운 물결 느낌에 퍼지는 느낌의 쓴 플라우스, 플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게더 등을 이용해서 이너의 지느러미 형태를 나타내는 실루엣을 머메이드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아르누보 스타일, 요것도 복식사에서 보신 적 있어요. 요 이미지도 그럴 거고요. 음,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세기 초 아르누보 스타일이 옆에서 봤을 때 S커브 실루엣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게 머메이드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유래가 되었고, 어떤 분위기를 주냐? 유동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버슬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측면적인 실루엣이에요. 이것도 측면, 옆모습에서 보일 수 있는 실루엣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실루엣으로 힙 부분의 곡선미를 이렇게 볼록하게 강조한 실루엣으로 L 실루엣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 또 다른 말이 있다라고는 표현하지만, 그렇게 많이 불러요. 명명 지어지는 대로 더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 드레스에서 볼 법한 실루엣이다 보니 그때 많이 쓰이고요. 버스 실루엣. 요 버스 실루엣은 우아하고 도도한 이미지를 표현해 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미나레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닝 밑단은 둥글게 퍼지고 이렇게 툭 입은 그 원피스처럼 입은 옷의 그 밑단은 둥글게 퍼지고 아래로 가면서 둥글게 퍼지고 하단에 발목길에 좁은 폭을 가진 실루엣입니다. 하단으로 가면서 발목 길이에 어, 좁은 점점 좁아지겠죠? 어, 그 폭을 가진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2년 폴 푸아레가 발표하면서 굉장히 대표적인 또 디자이너죠.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레 실루엣이 주는 분위기는 자연스럽지만 어찌됐든 그 형태에서도 곡선이 드러나져 있기 때문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쉬우실 거예요. 프린세스 실루엣. 맞춰보려고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듣고 기억하는 게 맞는지. 머메이드 실루엣, 인어 공주 상상하시라고 했죠. 피티드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어, 아래는 그냥 H라인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죠. 가장 오피스 라인의 요즘 원피스에서 많이 볼 법하죠. 요런 것도 많이 봤죠. 프린세스 실루엣 기본 중에 기본이죠. 클래식한 어, 분위기를 자아내주는 기본의 실루엣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S라인. 요게 미나레 실루엣입니다. 아래로 가면서는 좁아지죠. 불려졌지만. 튜닝 형태로 툭 입어서 위에는 그냥 뚝 떨어지지만 아래로 가면서 퍼져요. 근데 다시 밑단 요 발목 라인으로 가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요게 뉴욕 얘기했던 크리놀린 실루엣이고요. 음, 이제 보이시죠? 머메이드 실루엣. 요 펜슬 라인처럼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아래로 가면서 조금 좁아진다. 그래서 피티드 실루엣, 그 다음에 크리놀린 실루엣. 복식사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죠? 굉장히 커지죠. 프린세스에서 좀 오버스러우면 크레올린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미나리 실루엣, 또 아래로 가면서 좁혀주고요. 피티드랑 조금 비슷한 듯 다르다. 여기는 약간 이렇게 꽁 세운 느낌이 펄이 바로 힙선에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옆 측면에서 봐서 L라인을 형성한다. 버슬 실루엣, 프린세스 실루엣. 과하지 않죠? 클래식한 이미지를 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입니다. 스트레이트 실루엣. 자, 그래서 직선적인 실루엣입니다. 어깨부터 일자형으로 내려가는 직선적인 실루엣입니다. 특이점은 허리를 역사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좁혀져 왔는데, 어, 그런 느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형, 왜 그냥 이렇게 일자형으로 똑 떨어지면 H라인 스커트라고 하는 것처럼 실루엣에서도 그렇게 똑 직선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H형 실루엣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식성이 배제되어 심플함, 모던함을 주고요. 또는 슬림함을 나타내며 유니섹스 스타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성별을 교차한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주는 스타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비스, 쉬프트, 튜블러, 엠파이어, 롱 토르소, 실루엣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 실루엣 같은 경우는 몸에 꼭 맞는 H라인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 특이한 뭐 다트선, 솔기선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자형으로 똑 만들어졌으나, 만약에 소재 자체가 스판성이 있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잘 달라붙고 늘어났다 좁혔다가 가능한 니트나 스판 소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많이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딱 입고 났을 때 완전히 그냥 통짜로 넉넉하게 일자형이 되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살짝은 자연스러운 약간의 몸매의 곡선을 따르실 겁니다. 평범한 몸매라면. 근데, 내가 진짜 여기 튜브를 끼고 있는 듯한 통짜, 뭐 가슴도 별로 없고, 그래서 통짜형의 몸매다. 그러면 정말 쉬스실 H라인이 두드러지겠죠. 그래서 몸매나 소재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H라인이 표현될 수도 아니면 좀 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쉬프트 실루엣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쉬스 실루엣보다는 좀 더 박시한 여유가 있으며 허리에 가로 절개선은 없으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꼬맨 듯한 연결한 듯한 그런 이렇게 다트선 이런 절개선은 없으나 절개선은 없으나 다트선으로 이제 라인을 잡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옷이지만 이렇게 바느질 선들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특정한 뭐 컬러를 다르게 사용한다거나 이러진 않지만 박음질을 한 듯한 다트선으로 라인을 잡은 경우가 쉬프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내 차이점은 쉬스랑 비슷하지만 약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튜블러 실루엣은 기둥, 실린더 모양의 일자형으로 다 허리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형태의 실루엣이 튜블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롱하게 빼겠죠. 그리고 엠파이어 실루엣은 이제 허리선을 위로 잡습니다. 하이 웨이스트로 나폴레옹 1세의 조세핀 황후의 옷에서 유래된 실루엣이 그래서 이제 명명을 붙인 게 엠파이어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롱 토르소 실루엣은 허리선은 엠파이어와 반대로 아래선에 있는 로우 웨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상체를 일부러 길어 보이게 하고, 뭐, 밑장식이 보통 들어가는 옷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어 보이게 하는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죠? 방금 설명한, 어, 거의 로우 웨이스트, 허리선이 여기라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롱 토르소 실루엣. 이건 자연스럽게 타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재나 뭐 스판 소재 이런 걸 활용하고 굉장히 이렇게 통으로 폭 넓게 제작이 되는 실루엣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몸매의 라인을 딸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쉬스 실루엣, 그다음에 좀 통 넓게 내려오는 튜블러 실루엣, 자, 그리고 쉬프트 실루엣이 아까 쉬스 실루엣에 조금 넓어진
이 폭이 넓어진 경우라고 했습니다. 쉬프트 실루엣. 요것도 튜블러 실루엣. 비슷한 듯 약간 다르죠. 허리선 잡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명할 쉬스 실루엣. 자연스럽게 약간 몸매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로우 웨이스트가 됐죠? 롱 토르소. 이건 하이 웨이스트가 됐죠? 엠파이어 실루엣. 그리고 쉬프트 실루엣.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요 5가지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쉬프트, 튜블러, 엠파이어, 롱 토르소. 요거를 어, 막 눈에 두드러지게 구분은 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약간 쉬스와 쉬프트가 비슷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약간 여유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 그냥 짝지어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통짜 느낌이 나는 튜블러, 하이웨이스트 느낌을 가지고 있던 엠파이어, 로우웨이스트로 보이겠던 롱토로소 이렇게 구분시켜서 팩트만 기억하시면 조금 구분시켜 보시는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통짜라 튜블러로 내려왔죠. 가운데도. 그다음에 자율선 몸매를 탈 수밖에 없었던 쉬스실. 로우 웨이스트의 롱토로소, 하이 웨이스트의 엠파이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벌크 실루엣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룬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O 형태, O자형 실루엣이 되고 또는 박시한 실루엣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요 몸통 부위 있죠? 배 요 부분에서 좀 부풀려지고 아래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소재와 의복 구성, 즉 의복의 길이와 디테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냥 의복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복 구성에 따라서 디자인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실루엣이 나타나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표현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귀엽고 둥글둥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동그래 보이니까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코쿤, 코쿤 실루엣은 말 그대로 코쿤, 누에고치, 애벌레 느낌의 모양의 형태를 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에고치 형태의 긴 타원형의 실루엣을 표현할 거고요. 그렇다고 뻥긋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만, 요 몸체 부분에서 약간 부풀려진 느낌을 받으실 거고, 배럴 실루엣은 정말 몸통 부분이 볼록하게 술통 모양의 타원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실루엣을 배럴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룬 실루엣은 정말 더 오버스럽게 동그랗게 풍선같이 크게 부풀린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점 O형의 실루엣을 더 크게 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억하시는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배럴. 그 다음에 쿤. 그 약간 조금 슬림한, 길게 헐렁헐렁하게 뽑겠죠. 뽕긋하겠죠? 별로. 자, 폭군. 길게 그냥 길쭉하게 늘어뜨렸고요. 조금 더 넓혔죠. 어. 하지만 소재가 굉장히 니트 소재라 늘어지면서 길쭉하게 보입니다. 살짝 부풀렸죠? 어깨선도 이렇게 가오리 느낌으로 둥글게 부풀렸고, 그래서 베러실루의 계란형 느낌을 많이 띌 겁니다. 그래서 막 되게 길게 뽑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길어지는 순간, 물론 소재가 되게 이렇게
각이 서서 형태를 지탱을 해줘서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 소재가 만약에 길어지면 그런 느낌으로 코쿤 실루엣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럴은 조금 빳빳한 소재를 너무 확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드러운 소재를 쓰지도 않고 할 겁니다. 적정한 소재를 쓰면서 기장에 약간의 끊어주는 기장들, 롱한 기장은 크게 쓰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형 실루엣을 살펴볼 건데요. A형 실루엣은 말 그대로 입었을 때 A자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좋고 가슴선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게 퍼지는 실루엣을 A형 실루엣이라고 하고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트라이앵귤러 실루엣이라고도 합니다. 트라이앵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강조점이 없고 아래로 가면서 퍼지겠죠. 그래서 의복의 소재와 폭에 따라서 실루엣이 나타나며 날씬하고 내추럴한 스타일로 원피스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선에서부터 퍼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피스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냥 상의로도 나올 수 있죠. 뭐 우리 아이 옷에서도 보면 나시예요. 그냥 이렇게 끈으로 되어져 있는 얇은 그런 옷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주름의 스판이 들어간 가슴판이 붙는 옷인데 아래로 가면서는 그게 끝나요. 고무줄 같은 느낌의 그 밀착되는 느낌이 끝나. 그러면서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퍼지게 하는 상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매가 없는 그런 옷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상의로만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길게 내려 뽑으면서 어, 원피스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 실루엣이라고 하는 것은 밑단으로 갈수록 점점 퍼지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실루엣. 그냥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길게 좀 빠져서 내려가는 이등변 삼각형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게 텐트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서 텐트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트라페즈 실루엣은 밑단으로 갈수록 넓게 퍼지면서 오히려 주름이 잡혀요. 풀려지는 형태. 그러니까 더 폭이 찰랑찰랑 거리는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게 트라페즈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트 실루엣, 그, 그러니까 텐트 실루엣에서 좀 더 웨이브가 지고 공주풍으로 이렇게 물결친다. 그러면 이제 트라페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냥 이렇게 똑 떨어지면 텐트 실루엣. 뭔가 이렇게, 여기 겉에는 좀 이렇게 형태가 잡혀져 있는 것 같지만 아래에서 풍성하게, 플레어가 들어갔죠. 안감이. 오히려 요 상의 소재가 안감에 표현이 되면서 겉에 이 형태가 잡혀지는 오간지 소재를 썼습니다. 오간자 소재. 리본 같은 거 만드는 약간 이렇게 형태 빳빳하게 쓰는 그런 소재를 썼어요. 또 이렇게 아예 플레어지는 주름을 이 단을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퍼지게 했죠. 어, 트라페즈. 그 다음에 그냥 딱 이등변 삼각형 텐트 모양으로 띄는 형태가 텐트 실내. 음. 자, 요 넘버링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어, 넘버링이 잘못됐어. 이제 그 다음 실내 네 번째일 거예요. 네 번째인가? 마지막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 다섯 번째. 마지막 거. 다섯 번째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3번으로 넘버링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형 실루엣, 제가 그걸 안 고쳤나 봐요. A형 실루엣은 벌룬이 나오고 했던 게 O형, 코쿤, 배럴, 벌룬 요게 3번. 그 다음에
지금 했던 트라페즈 텐트 실루엣이 나왔던 거. A형 실루엣이 4번. 그 다음에 이제 요 T형하고 Y형 실루엣이 들어가는 게 이제 5번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 그래서 어깨에 패드를 넣어 강조하거나 케이프, 망토 등에 의해서 역삼각형을 표현해주는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들이 선호하는 실루엣이 Y형 실루엣. 그러니까 여기 상의가 강조되는 것이겠죠. T자형으로 보인다거나 좀 더 이렇게 각이 서게 되면 각이 서고 조금 오버스러워지면 T형이 될 거고, 좀 자연스럽게 그래도 상의가 부풀려지면 Y형 실루엣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의 느낌이 되겠죠. 역삼각형. 그래서 어깨에 패드를 넣어서 표현을 하거나, 오히려 상의 재킷, 아우터에 해당하는 케이프나 망토 등에 의해서 역삼각형을 이루는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A형, 텐트 나오고 했던 그 실루엣과는 반대형이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소재와 디테일에 따라 실루엣이 달라지게 될 거고, 그게 소재와 디테일에 따라 표현이 잘 될 거고, 크리에이티브하거나 드라마틱한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독특하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의상으로 많이 표현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형 실루엣, Y형 실루엣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형 실루엣은 어깨 부분만 과정된 것이 여기만, 그러니까 딱 여기가 좀 더 각이 서져 있겠죠? 그게 T형 실루엣. Y형 실루엣은 몸통의 중심 부분에서 어깨까지 다소 다고가 아니라 다소 과장된 형태로, 그러니까 오버스럽진 않을 거라는 거죠. 부풀려진 망토에서 많이 나타나는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가 조금 이렇게 뽕스럽게 일부러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서 어깨선도 내려와 있고 이렇게 된 의복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여기가 강조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요거는 완전 T자형처럼 표현을 했을 거고요. 그쵸? 얘도 T자형. 완전 각이 섰죠? 형태가. 다 T형 실루엣입니다. 약간 흐르는 듯하면, 여기 자연스럽게, 어깨를 타고, 그 아랫선에서 부풀려져서 이렇게 좀 형태가 드러나면 Y형 실루엣. T형이 좀 더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루엣에 대한 이 방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봤다면,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대표성 띠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많이 접할 수 있는 실루엣을 알아두셔야 어떤 특정 분위기를 나타내는 토탈 코디네이션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많이 알아두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디테일은 말 그대로 디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세부적인 거, 이러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의 봉제 과정에서 장식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또 디테일이라고도 하죠. 장식적인 요소들, 하나하나 이렇게 주착되어져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디테일들이 되게 오버스럽게 들어가면서 실루엣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루엣을 결정하기도 하며 또한 기능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구조적 디테일과 장식적 디테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디자인도 구조적 디자인과 장식적 디자인으로 나뉘어져서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디테일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넥라인이라든지 카라, 또 소매, 퍼프스 장식, 소매단, 또 주머니 포켓,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어떤 요소 이렇게 꾸며주는 장식적인 디테일에 해당하는 거는 프릴, 프라운스, 다 이렇게 레이스처럼 들어가는, 게, 부착되어져 있는 뭔가 장식 요소겠죠. 그래서 프리츠, 셔링,
겟더, 장식 상침, 증장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핑, 이렇게, 이런데 파이핑 들어가는 것도 있죠. 바인딩, 패치워크, 부착부착 하는 거, 특정 패턴이나 이니셜 이런 거를 부착할 수도 있고, 어떤 소속감을 패치로 붙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리고 자수, 이러한 장식적인 요소들의 디테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고 장식의 목적은 같습니다. 오로지 장식적인 측면만 하기 때문이죠. 디테일과 장식의 목적은 결국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의복에 별도의 재료를 첨부하여 장식하는 것이 어, 세 번째 스트리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앞서서 얘기한 디테일하고 장식적인 목적이 같기 때문에 어, 부착되어지는 뭐 반짝이, 비즈, 크리스탈, 단추, 와펜, 뭐 지퍼, 레이스 장식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같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는 그냥 하나로 사실 뭉뚱그려서 기억을 하셔도 괜찮으실 거고, 근데 앞서서 얘기한 실루엣에서는 그 세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나중에 가서 패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많이 표현해 주는 것이 실루엣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많이 들어볼 법한 대표적인 그 실루엣들을 좀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디테일은 그냥 디테일에 해당하는 특이점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 장식적 디테일에 의한 부분적인 그 요소들은 결국 요 세 번째 요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에 대한 것은 모두 마쳤습니다. 어, 또 여러분들이 이 트리밍까지 쭉 잘 살펴보셨길 바라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음,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형태에 대한 자료는 조금 광범위했지만, 그래도, 빠진 거 없이 잘 이렇게 정리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셔도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형태 두 번째 요소까지 마쳤는데요. 사실 색채는 제가 내용이 굉장히 제일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퍼스널 컬러에 대한 내용도 볼 거기 때문에 요즘은 그 코디네이션 기법에 색을 그냥 단순히 색이 주는 느낌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퍼스널 컬러,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색으로서만 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빨강을 쓴다 그러면 빨강이 열정적이니까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할 때 코디에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어, 더 불어? 내가 쿨톤이야. 그러면은 쿨한 레드로 활용을 하는 거고, 웜톤이야. 그러면 이제 따뜻한 빨강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디테일적인 그 컬러의 활용까지 요즘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또 같이 연결해서 폭넓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에 대한 그냥 기본 개념만 다루고 맛보기만 어떻게 하는 걸 거예요. 반도 못할 거예요. 반의 반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래도 시간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활용하고서, 그러니까 설명드리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